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TV 구독자 피땀 눈꼼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가 겪으셨던 기이한 경험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중고가전을 판매하고 계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개인 택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택시 운전하실 때 겪은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랑 제 동생은 연년생으로 같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 5년 뒤면 저희 남매가 둘 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고 있겠죠? 그런 이유로 저희 아버지께서 부담이 엄청 크셨나 봅니다. 주로 서울 경기권으로 많이 다니셨는데 손님 태우려고 정말 밤낮 없이 운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는데요. 밤낮 없이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고단하셨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심야에는 할증요금이 붙으니까 술집이나 번화가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가 방향 맞는 손님 태워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고 하셨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신촌에 있는 어느 한 공원이었는데 한적하니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그 공원 옆에다가 차를 대놓고 잠깐 눈을 붙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막 눈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채 약간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가 굉장히 다급하게 운전석 창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거의 부서질 것처럼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데 화들짝 놀라서 창밖을 보니까 웬 여자가 반쯤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창을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란 아버지가 이 여자가 미쳤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아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묻자 그 여자가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병원으로 좀 빨리 가주세요.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프다면서 막 펑펑 울면서 사정사정을 하길래 잠이 다 달아난 아버지는 일단 타라고 하고 인근에서 가장 크고 가까운 병원이었던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펑펑 울면서 태워달라고 사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운전일하면서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하셨고 이게 긴급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진짜 앞만 보고 막 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할증 시간대라서 오후만큼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무시할 수 있는 신호는 다 무시하면서 병원까지 향했대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잠에서 막 깬 데다가 정신없이 울어대면서 탄 여자분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병원 앞에 거의 도착을 해갈 때쯤에 슬슬 아버지도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하셨대요. 이거 상황이 급해 보이는데 내릴 때 돈을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병원에 먼저 들여보냈다가 나중에 돈을 받을지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느샌가 펑펑 울던 그 여자가 울음을 그쳤는지 뒷좌석이 조용하길래 아버지께서 룸미러를 천천히 올려다봤는데 글쎄 그 여자가 없더랍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봤는데 영 아픈 것이 꿈은 아니었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 귀신을 태웠다던지 TV에 나왔던 유명한 괴담 중에 택시비 가질러 들어간다던 여성이 나오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영정사진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들어보기만 했지 아버지가 실제로 겪을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게 너무 기이하면서도 흔치 않은 경험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아버지께서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게 분명히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사식당이나 운전사분들 차 세워놓고 쉬는 데 가셔가지고 만나는 기사들마다 그때의 그 기이한 경험담을 이야기해줬대요. 이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이하고 무서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럼 되돌아오는 반응이 자네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다, 아니면 내 아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의 반응으로 되돌아오더래요. 그러다 한 번은 인사차 알게 된 기사님 중에 집이 신촌인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늘 마지막 손님은 이대, 신촌, 홍대 뭐 이쪽 방향 손님들을 태워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신촌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그 아저씨한테도 막 신나가지고 그때의 일을 막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도? 나도 그 여자 태운 적 있는데? 이러시더랍니다. 그런데 울면서 태워달라던 상황이며 아이가 아프다는 거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사라진 거며 이 모든 상황이 다 똑같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랍니다. 근데 자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 못 봤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이가 아프다며 태워달라고 울며불며 하던 그 여자.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의 품, 손, 그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화들짝 놀라 있으니까 그 아저씨께서 연이어 말씀하시길, 나도 그 여자 태울 때 너무 혼을 빼놓을 듯 울면서 타길래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근데 아이가 아프다는 여자가 품에도 옆에도 아이가 없는 거야. 애가 우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아이는 어딨냐고 물어보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새 사라져 있더라고. 그야말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모를 일이지만 아버지께서는 평생 그 일을 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길, 지금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여자를 태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여자에 대한 사연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